당신이 일을 그만둬야 할 징조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놓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놓아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해도 괜찮고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의 진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1차 통수를 맞고 그 친구가 삭발하고 각서 쓰고 용서를 구해서 다시 용서를 해주고 마음을 줬던 거야. 그런데 2차 통수를 맞았단 말이죠. 그건 좀 많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사실 저를 위해서였다면 그 버티는 9개월 되게 힘들었거든요. 내가 온갖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견뎌내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마 이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근데 마지막에 수업 듣고 개인 돈을 쓰고 이럴 때는 빨리 여길 벗어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창 퇴사 고민할 때는 퇴사 유튜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일을 그만둬야 할 징조들이라고 해서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 때는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 출근하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고 실제로 제가 버티는 기간이 진짜 그랬어요. 너무 회사 가기가 싫고 가서도 근로의욕이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서는 무기력해져요. 퇴사하면 뭐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왔지? 그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상황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도 되게 작아지고 그런 걸 겪으면서 다음번에 만약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끝난 인연이나 이 직장을 놓지 않으라고 발부동치지 말고 빨리 놓아야겠다.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이 있거나 뭔가 아니다 싶으면 좀 더 빨리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 첫 번째는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자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게 있었던 일들을 주변에 털어놓았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살면서 이런 정도의 통수나 사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힘든 일을 겪는 분들끼리 서로 돕는 자조 모임을 운영해 보았는데 거기에도 저랑 비슷하거나 더한 사연을 겪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다들 저처럼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걸 버티고 버티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 버틸 때는 사람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지금 내가 이걸 끊어내는 게 맞는 건지, 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거를 남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조금만 쉬면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거 빨리 끊어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놓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놓아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퇴사해도 괜찮고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후광 효과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동업했던 친구의 경우 공중파 TV도 나오고 그래서 나름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멀쩡해 보이고 호감형이에요. 저도 그런 점을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유명하고 성공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면들까지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후광 효과잖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인성까지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인터뷰 소감 들으면서 이번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사실 이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하고 나니까 후련하고 또 가슴속에 진 응어리도 많이 없어져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복귀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이 힘들었었구나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믿을만한 분이나 자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한테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생각하면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상황인지. 그런데 누구한테 털어놓다 보면 그거를 의외로 쉽게 자기가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인터뷰는 저한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타트 작업사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뭐 있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짜쳐가지고 근데 들으면 좀 짜증나는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식대가 8,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가끔 8,300원, 400원짜리를 이제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쿨하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분이 무단지각을 하셔가지고 제가 늦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만 저를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는 내용이 뭐 그렇게 원리 원칙주의자시면 먹었던 300원, 400원 그게 뭐냐.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거는 내가 다 양해를 구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다 입금하고 먹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군것질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이분은 꼭 직원 수만큼 과자를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회사 돈으로 사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회사 돈 결제하려고 일부 다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분이 뭉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먹고 힘내라고. 아니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fête du courage, c'est la fête des syndicats. Allons, en garde, allons, allons, allons.